내 남편 돈 원래 내 거였어.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귀를 찢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유언장이었습니다. 찢겨진 채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란이 시댁 형님 김태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 고급스럽게 차려입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태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고생. 남의 남편 꼬시고 앉아서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제게 이런 장면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47살이죠.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남편 병수의 죽음 이후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수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려보지 못했는데 바로 유산 문제가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저를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죠. 서연아 왔구나. 태수가 저를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형수님이라고 불렀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말을 놓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아, 이게. 태수가 당황한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유언장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었어. 거짓말이었어요. 둘이서 유언장을 찢어놓고는 무슨 확인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란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까 말해드릴게요. 병수 오빠는 생전에 저한테 약속했어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은 제가 받기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셨어요? 병수 오빠와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사이였거든요. 미란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15년. 제가 병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배신이 숨어 있었다니. 언제부터요?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오래됐어요. 아마 한 3년 정도? 3년. 그동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보였나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가정부였을까요? 태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유언장부터 다시 만들어야 해. 찢어진 건 어쩔 수 없고. 다시 만든다고요? 응. 사실 이 유언장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말이야. 변호사도 그러더라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병수는 생전에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했다고 저에게 여러 번 말했거든요.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분명 유언장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린 거겠죠. 형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좋네. 서연이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태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병수가 정말로 저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병수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수첩이었어요. 병수의 필체로 뭔가가 적혀 있었죠. 서연이에게는 모든 걸 맡긴다. 태수와 어머니께서 잘 도와주시길.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병수는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제게 남겨두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장옥분을 찾아갔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어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너 같은 년이 무슨 유산을 받으려고 해. 죽은 내 아들한테서 받아먹은 것도 충분하잖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수가 생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모든 걸 저한테 맡긴다고 했거든요. 증거나 있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수첩. 그런 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때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온 걸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연아, 어제 말했잖아.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형님,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병수가 정말로 유언장에 그런 내용을 썼을까요? 태수와 시어머니가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건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럼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보죠. 제 말에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면 되잖아. 원만하게요? 어제 유언장 찢어놓고서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집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 내가 뭔데? 저는 병수의 아내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 남편도 제대로 못 잡아둔 년이 무슨 권리야.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란과의 불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제 의부사들이었죠. 병수의 전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저와는 그리 가깝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태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지훈아. 잘 왔네. 너도 알아야 할 일이야.
뭐요? 유산 상속 문제 말이야. 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해서.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결정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맞아. 병수가 결정한 대로 해야지. 태수가 빠르게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저는 지훈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지훈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별일 없어요. 짧게 대답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란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수와의 불륜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미란은 제법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연 씨, 어쩐 일로 여기까지?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거실에 미란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고마워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병수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우연히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라니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어떻게 어쩌다 보니 그런 사이가 돼요. 서연 씨도 알잖아요. 병수 오빠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외로웠다고요? 저는 매일 같이 집에 있었는데 무슨 외로움을 느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와 함께 있었는데 외로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병수 오빠는 서연 씨와의 결혼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냥 편의상 같이 사는 거라고 했거든요. 편의상.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병수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병수 오빠는 저한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미란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병수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어요. 미란아, 내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은 내가 가져. 서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를 더 사랑하거든. 편지를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분명 병수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병수가 쓰던 말투와는 달랐거든요. 언제 받은 편지예요? 한 달 전이요. 병수 오빠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한 달 전이라고 하면 병수가 교통사고 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병수는 무슨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병수는 평소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자주 보내지 않을 정도로 글 쓰는 걸 싫어했어요. 이 편지 정말 병수가 쓴 거예요. 물론이죠. 필적 감정이라도 받아보시겠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병수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편의상의 관계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병수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찾았어요. 병수의 낡은 지갑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계좌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병수가 비밀 계좌를 만들어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어요. 은행 직원에게 계좌번호를 보여주니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곧 다른 직원이 나왔어요. 고객님, 이 계좌는 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인의 배우자예요. 서류를 보여주자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계좌에는 제법 큰 금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최근에 다른 분이 이 계좌에 대해 문의를 하셨거든요. 다른 분이요? 네, 김태수라는 분이셨는데 고인의 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수가 이미 이 계좌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이 언제 오셨죠? 한 열흘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열흘 전이면 장례식 직후였어요. 태수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전화를 받으며 무슨 일인지 바빠 보였거든요. 그때 이미 병수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었던 거였죠. 은행에서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이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걸. 일주일 후 유산분할 협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죠. 태수가 섭외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태수와는 이미 친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 여사님.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미란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훈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제 곁에 앉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고인의 유산 분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확인된 재산 목록입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통장 몇 개, 그리고 변호사가 잠깐 멈추더니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비밀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계좌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밀 계좌요? 제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네, 제법 큰 금액이 들어있더라고요. 대략 2억 정도. 2억이라니.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병수가 언제 이런 돈을 모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계좌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수익자요? 네, 최미란 씨로 되어 있습니다. 미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병수가 정말로 미란에게 그 돈을 남겼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 지정된 건가요? 한 달 전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죠. 한 달 전. 또 한 달 전이었어요. 미란이 받았다는 편지와 같은 시기였죠. 그럼 저한테 남는 건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파트와 나머지 예금 통장들이 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5천만 원.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고작 5천만 원이라니. 미란에게는 2억을, 저에게는 5천만 원을 남겼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이상해요. 병수가 그렇게 했을 리 없어요. 제가 항변했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처리입니다. 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그때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요.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왜? 넌 법적 상속인인데.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지훈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유산을 포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지훈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이모 사실은. 응? 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저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병수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병수는 널 정말 아꼈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를 받아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훈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친부자 관계 확률 0%.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받아본 거야? 한 달 전이요. 또 한 달 전이었어요. 모든 일이 한 달 전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럼 병수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야? 네. 그래서 더 이상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지훈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지훈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이 집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지훈이 돌아서려 하자 제가 붙잡았습니다. 기다려. 그럼 내 친부는 누구야?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지훈의 친부가 따로 있다면 태수가 왜 그렇게 유산 분할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훈아, 혹시 삼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도요. 삼촌이 DNA 검사를 권했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지훈이 병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상속권에서 제외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산은 더 적은 사람들끼리 나누게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뭐가?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 지훈아, 혈연관계가 전부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했어요. 병수다운 말이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병수는 널 계속 아들로 생각했던 거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8살이나 됐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지훈아, 내가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건 아니야. 병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정말요? 응. 그리고 이상해. 왜 하필 그 시점에 DNA 검사를 받게 됐을까?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촌이 권했어요.
상속 문제 때문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다고. 역시 태수였어요. 그 사람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거죠. 지훈아, 내가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에 삼촌 반응은 어땠어? 좀 이상했어요. 결과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안도한다고요? 조카가 친조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안도한다는 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삼촌이 저한테 더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평소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회유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훈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상속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지훈아, 삼촌이 내게 뭔가 부탁한 적 있어? 있어요. 서연 이모 편을 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유산은 받지 말라고. 태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을 상속에서 제외시키고 저와도 대립시켜서 혼란을 만드는 거였죠. 그러면 자신과 미란이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겠고요. 지훈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혹시 내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내 어머니에 대해서 한 말은 없고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했어요.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뭐래?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네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같이 가자. 서연 이모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역시 태수였습니다. 저와 지훈을 떨어뜨려 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삼촌 말 다 믿으면 안 돼.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하지만 나도 같이 가겠어. 안 돼요. 삼촌이 화낼 거예요. 지훈이 먼저 가버렸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 근처에 도착해서 살짝 엿보니 거실에 태수와 지훈 그리고 미란까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죠. 창문 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태수가 지훈에게 뭔가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너도 알잖아. 서연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 부인이셨잖아요. 부인이긴 하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지. 혈연 관계도 없고. 태수가 가족을 혈연으로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럼 지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DNA 검사 결과 나왔잖아. 그건. 지훈아, 솔직히 말해줄게. 내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누구예요? 나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수가 지훈의 친아버지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와 나는 그런 사이였어. 병수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럼 제가 내 아들이야. 진짜 혈육.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훈이는 우리 편이야. 서연이는 남이고. 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지훈아, 이제 알았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하지만 아버지. 아니, 병수 아저씨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그건 나한테 부탁받아서 한 거야. 내가 사정이 있어서 직접 키울 수 없었거든.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 믿을까봐 걱정됐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DNA 검사를 다시 받아보자.
이번엔 나와 함께. 태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훈의 친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그럼 유산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넌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중요한 건 혈연 관계야. 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훈이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서연이는 빼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몰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태수가 지훈의 친아버지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태수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병수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지훈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해서였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10년 전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이를 처음 만났다. 형수가 데려온 아이인데 참 착하다. 내 아들로 키우고 싶다. 형수라고 했어요. 태수의 아내 말이었나요? 하지만 태수는 결혼한 적이 없었는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형이 지훈이 엄마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오늘 알았다. 그래도 지훈이는 죄가 없다.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지훈의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더 읽어보니 지훈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태수와 불륜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을 낳은 후 남편에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고요. 지훈이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형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다. 태수가 무책임하게 도망갔고 병수가 지훈을 맡아 키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내 아들로 키우겠다. 병수는 지훈을 진심으로 아들로 여겼던 거예요.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저는 확신했습니다. 태수가 지금 지훈에게 하는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진짜 목적은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했어요. 지훈아, 어제 삼촌이 한 말 다 거짓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내 친아버지라는 거. 거짓말이라고.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저는 병수의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읽어봐. 지훈이 일기를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삼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응. 내 엄마를 버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사람이야. 하지만 DNA 검사를 같이 받자고 했는데 그것도 속임수일 거야.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어. 지훈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편에 서야 해요? 편을 나눌 필요 없어. 그냥 진실만 밝히면 돼. 진실이요? 응. 병수가 정말로 무엇을 원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연아, 내일 최종 상속 회의가 있어. 참석해. 알겠어요.
그리고 지훈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 애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내일 회의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수가 남긴 진짜 비밀을 찾아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내일 회의에서 모든 걸 공개할 작정이었어요. 재판 당일 저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태수와 미라는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늦었네. 태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 됐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단단해 보였어요. 지훈아, 어제 우리 이야기 생각해봤어? 태수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생각해봤어요. 그럼 답이 나왔겠네? 네, 나왔습니다. 지훈의 대답에 태수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훈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도 도착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으셔도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각자 입장을 발표하라고 했어요. 태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고인의 형 김태수입니다. 제 동생 병수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 처리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미란에게 2억을 남긴다는 내용의 문서였죠. 이 문서는 공증을 받은 정식 유언장입니다.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담겨 있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에게 물었어요. 판사님, 저는 이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위조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병수의 일기장과 함께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한 자료들이었죠. 이것은 고인이 생전에 직접 쓴 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인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판사가 일기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리고 이 서류는 고인이 실제로 남긴 유언장 초안입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병수 책상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진짜 유언장이었죠. 모든 재산은 서연에게 남긴다. 다만 지훈이도 내 아들이니 잘 챙겨주기 바란다. 병수의 진짜 유언장을 읽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초안일 뿐이에요. 나중에 마음을 바꾼 거라고요. 초안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럼 공증받은 유언장은 뭐예요? 그건 위조된 거예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죠. 제 말에 태수가 당황했어요. 미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장옥분이 갑자기 일어선 거예요.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어요.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죠.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나한테도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판사님, 저는 죽은 아들의 어머니 장옥분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지훈이는 내 친손자가 아닙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내 아들 병수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15년을 우리 가족으로 살았어요. 어머니, 태수가 제지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너는 지훈이 엄마를 임신시켜놓고 도망쳤잖니. 그걸 내 죽은 아들이 책임졌어. 충격적인 폭로였어요. 법정 안이 완전히 술렁였죠. 그리고 미란이라는 여자, 너는 그 여자와 함께 내 아들을 속였어.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면서 말이야. 어머니, 그건 조용히 해. 나는 다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미란이가 병수한테 받았다는 편지, 그것도 내가 써준 거잖니. 내가 다 봤어.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야. 병수 죽고 나서 너희들이 조작한 거지.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판사님, 제 아들 병수의 진짜 유언은 서연이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계속 가족으로 여기는 거였고요. 판사가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태수가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양심이 괴로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진실을 말해주셨다는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수가 다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머니, 치매기가 있으셔서 기억이 좀. 치매? 나한테 치매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태수야, 내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쟁이였던 건 내가 기억 못한다고 생각해? 판사가 정리에 나섰어요. 증인의 증언과 제출된 서류들을 종합해보면 공증받은 유언장의 진위에 의문이 있습니다. 필적 감정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군요. 태수와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은행 계좌 변경 과정도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재판은 일시 정지됐어요. 추가 조사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법정 밖으로 나오니 지훈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서연 이모, 죄송해요. 뭐가? 제가 삼촌 말만 믿고 이모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너도 혼란스러웠을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는 저를 진짜 아들로 여기셨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서연아, 지훈아, 집에 가자.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이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죠. 그날 밤 태수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미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마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연아,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처음에는 태수 편이었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말이야. 이해해요. 하지만 며칠 전에 태수가 하는 짓을 보니까 정말 너무했어. 죽은 동생까지 이용하면서 돈을 탐내다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지훈이한테 거짓말한 것도 용서할 수 없더라. 그의 아버지 노릇을 한 적도 없으면서. 지훈이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병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그래, 맞아.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느낌을 맛봤어요. 15년 만에 말이죠. 이틀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공증받은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죠. 은행 계좌 변경도 불법으로 처리된 게 밝혀졌고요. 태수와 미라는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재판부는 병수의 진짜 유언장을 인정했어요. 모든 재산이 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결정됐죠. 하지만 저는 지훈과 절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병수의 뜻이기도 했고 지훈도 우리 가족이었거든요. 서연 이모,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친아들도 아닌데. 지훈아, 가족이 뭔지 아직도 몰라? 혈연 관계가 다가 아니야. 하지만 병수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너는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지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가족인데 뭘. 시어머니도 우리 대화를 들으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 같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태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미라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둘 다 우리 앞에서 사라졌죠. 저는 받은 유산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더 큰 식당을 차리는 거였죠. 지훈도 함께 일하기로 했고요. 서연 이모, 정말 괜찮아요. 제가 요리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배우면 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새 식당 간판을 걸며 말했어요. 병수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도 가끔 식당에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정말 잘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시어머니가 손님들에게 자랑하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진짜 며느리로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날 지훈이 저에게 물었어요. 서연 이모, 후회 안 해요? 뭘? 유산 절반을 저한테 준 것. 왜 후회해? 그 돈이면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지훈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 뭐예요? 진실이야. 그리고 진짜 가족.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서연 이모, 미란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미란이 어떻게 살든 제 삶과는 상관없었거든요. 대신 우리는 잘 살면 돼. 네, 맞아요. 식당은 점점 번창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죠.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가고 나서 저희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어요. 마치 예전 같았죠. 병수만 없을 뿐이었어요. 병수 아들놈, 지금 우리 보고 있을까? 시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고. 지훈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서연 이모와 할머니와 함께요. 그날 밤 저는 병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진실이 승리했어. 사진 속 병수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야. 당신 뜻대로 됐어.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뿌듯한 눈물이었죠. 앞으로 잘 살게. 당신 걱정 말고 편히 쉬어.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 일을 겪고도 상처받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상처는 받았죠. 하지만 그 상처로 더 강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돈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실은 영원해요.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지금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지훈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병수까지.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을 시작할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평범한 아줌마였던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진짜 행복한 한서연이에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한서연 씨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